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모델 S의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차량 리뷰할 때 인테리어 같은 걸 가장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사 이런 부분을 찍게 된 것은 테슬라 매장 같은 데 가셔서 실물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지방에 계신다거나 해서 차량을 실제로 보지 못하신 분들, 혹은 또 제 차량의 옵션 선택사항이 테슬라 매장에 있는 차량들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이 트렁크를 보면 모델 S가 얼마나 실용적인 면을 감안해서 만든 차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위에 이제 이 덮개 이거 이렇게 한 단계 접을 수도 있고요. 트렁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좀 높은 짐들을 적재하고자 할 때는 이거를 분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꽤 높은 짐들도 쌓아서 실을 수가 있고요. 이 매트는 사실 제가 별도로 구입한 매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순정 상태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에 한 단계 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이 숨어 있는 거죠.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어린이용 시트를 2개 설치해서 뒤쪽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앉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옵션이 있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법규상 그 옵션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온 차량들은 모두 다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구함이라든가 모델 S 구입할 때 그 기본으로 주었던 번들로 주었던 매트 같은 거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수납을 해 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 공간은 상당히 넉넉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왼쪽과 오른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은 선이 이렇게 꽤 들어가는데 이쪽은 차량용 진공청소기를 제가 수납하고 있고 이쪽은 세차용품 같은 거 그런 걸 수납을 해 놨습니다. 골프백이 몇 개 들어가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골프백을 실어 봤는데 골프백을 이렇게 길게 놓으면 여기에 일단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위에 하나 정도 더 겹칠 수 있고요. 근데 이 앞쪽은 이게 좁아지기 때문에 휠하우스 때문에 이쪽으로 길게 이렇게 골프백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대각선 위에 또 하나 더 쌓을 수 있고 해서 아주 구겨 넣는다면 4개까지는 골프백을 실을 수가 있고 그 이제 또 빈 공간에 보스턴백 같은 거를 실을 수 있는데요. 4개를 그 넉넉하게 싣기에는 좀 부족한 편이고 이 뒷열 2열 시트가 접히기 때문에 이쪽 하나만 접은 다음에 이렇게 골프백을 길게 놓는다면 한 3개 정도도 여기 충분히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4개 이상 실을 수가 있고요. 뭐 탑승 인원이 2명밖에 안 된다면, 아예 이 뒷열 시트를 다 접은다면 골프백 뭐 10개 이상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트렁크는 해치백 형식인데요, 꽤 높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 열리는 높이를 조절해서 조금 낮게 열리도록 세팅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보통의 내연기관 차들은 이쪽이 엔진룸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 부분 그 공간이 훨씬 컸는데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유저들이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어댑터, 케이블, 충전을 위한 그런 물품들을 여기에 많이 수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납을 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정비할 수 있는 게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워셔액 넣는, 그 외엔 전혀 만들 게 없습니다. 사실 엔진이 없다 보니까 이 앞쪽 공간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축전지 8년 또는 거리 무제한, 충전기 8년 또는 거리 무제한, 전동기 8년 또는 거리 무제한, 제너레이터 8년 또는 거리 무제한. 뭐 대부분의 부품이 거리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연수로는 8년. 여기에 그 1회 충전 주행 거리도 나와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믿기 힘든 수치입니다. 네, 378km 복합 주행 거리가 그렇게 써 있는데요. 이 덮개를 닫을 때는 일반 차처럼 꽝 닫으면 안 되고요, 살짝 눌러서, 이 문 손잡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들어갈 때 손이 걸리면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다 보면 손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손을 다친다거나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튀어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이 운전석 쪽 도어를 보시면요, 이렇게 특이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문을 열려면 이걸 잡아당겨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민다거나 손으로 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 뭐가 좀 잘 묻더라고요, 지문 같은 거. 이쪽은 이제 윈도우라든가 사이드 미러 조절할 수 있는, 벤츠의 부품을 뭐 그대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문을 닫게 되면 보시다시피 유리창이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면서 이 공 패킹에 밀착시키게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닫으면 한 번 더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음악을 크게 듣다가 문을 열면 음악 소리가 줄어들죠. 볼륨 3 정도로 바로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제 음악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소리가 줄어들고요, 문을 닫으면 다시 원래 볼륨으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원래 이렇게 한 3 정도의 조용하게 음악을 듣고 있었다면 문을 열어도 변화는 없습니다. 이 바닥 매트는 사실 제가 별도로 구입한 매트를 지금 깔아 놓은 거고요, 테슬라에서 차량 구입할 때 번들로 지급한 매트는 트렁크에 그냥 지금 쓰지 않고 수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보면 이제 왼쪽 발 풋레스트인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맨바닥이기 때문에 이쪽을 커버해 주지 않는 매트인 경우에는 여기가 좀 많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테슬라에서도. 자, 다음은 선바이저인데요, 선바이저는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통의 차들처럼 거울이 있는데,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라이트가 있긴 하지만 밤에 거울 보려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거울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런데 모델 3는 이쪽에 이렇게 라이트가 붙어 있더라고요. 모델 S보다 모델 3가 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바이저 옆으로 이렇게 조명이 있고요. 수동으로 이렇게 바로 눌러서 끄거나 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부분은 마이크 그릴이라고 하는데, 음성 명령 같은 거 내릴 때 이쪽 마이크를 통해서, 혹은 또 전화 통화할 때 이쪽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조금 크게 이렇게 그릴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뭔지는 저도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이라든가 자동차의 그 여러 가지 효과음 같은 거가 여기서 나나 싶었는데, 소리는 여기서 나진 않더라고요. 그냥 메인 오디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뭔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수석 쪽 선바이저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디 컬러 룩을 옵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정이 그냥 일반 자동차처럼 꽉 막혀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이런 옵션이 없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된 차량을 현재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 글래스 룹이라고 해서 이 천장이 다 유리로 덮인 그런 옵션, 혹은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장재를 가죽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냥 패브릭으로 된 직물 시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죽 제품의 뭐 촉감이라든가 뭐 그런 걸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더 비싸기도 하지만요. 직물이 오히려 더 따뜻한 거, 뭐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가죽 업그레이드 옵션을 선택을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직물 시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써봤더니 쓸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옆에 잡아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동물 가죽을 쓰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죽 제품도 다 인조 가죽이라고 알고 있고요. 아마도 그 동물 보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동물 가죽은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트 조절하는 거는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진 않고요. 이 부분이 이제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제가 전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서 말씀드린 이 헤드레스트 위치를 내려놓고 저장을 해도 저장이 안 되는 그런 버그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오면서 이 버그가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펌웨어는 뭐 아이폰처럼 일시에 모든 유저들한테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업데이트 적용을 하지는 못했는데, 새로 나온 업데이트를 적용하게 되면 이 헤드레스트 위치 저장이 안 되는 버그가 수정될 걸로 보입니다. 새로 나온 펌웨어 업데이트에서 이 헤드레스트 버그 외에도 리얼 캠퍼 모드라고 해서, 예전에 캠핑 제가 할 때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공조장치 에어컨을 차박이나 캠핑할 때 계속해서 켜놓고 싶은데 30분 정도 지나면 이게 꺼지기 때문에 편법을 이용해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량의 전원을 계속 공급하면서 공조장치를 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에서는 아예 그 캠핑 모드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다른 부분은 다 전원이 꺼지더라도 에어컨은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고 합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시트 위치 옆에 이렇게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바로 이런 모양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헤드레스트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제 헤드레스트 위치 조절이 되고, 럼버 소프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차량 뒤에 허리를 받쳐주는 부분, 이 부분 위아래, 앞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프로필에 그 위치를 조정을 하게 되면 럼버 소프트라든가 시트 여러 가지 그 세팅이 조정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불러와서 여러 가지 한 번에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발렛 모드를 바로 여기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스티어링 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스틱이 이 스티어링 휠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본인의 몸에 맞게 설정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프로필에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이 스틱이 오토파일럿 스틱입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을 이렇게 7단계까지 돌려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의 속도 제한을 이렇게 올려서 살짝 올리면 1km 단위로, 중간에 한번 걸리는데요, 이렇게 좀 세게 밀면 5km 단위로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실행할 때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2번 당기면 실행이 되고, 해제할 때는 한 번만 밀면 해제가 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오토파일럿 스틱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델 3를 봤더니 이 오토파일럿 관련 컨트롤을 이쪽 기어 스틱에 같이 합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틱이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델 S는 3개인데요. 근데 제가 보기엔 모델 3가 더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이 스틱이 2개가 있다 보니까 가끔 운전하다 보면 지금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조작한다고 했는데 막 깜빡이가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토파일럿 관련 컨트롤을 이쪽 기어 스틱에다가 했으면 어땠을까, 모델 3처럼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이 스틱은 와이퍼 작동할 수 있는 4단계로 이걸 돌려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 깜빡이를 오른쪽 왼쪽 이렇게 켜고 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향등 하이빔을, 여기에 이제 상향등이 켜졌다는 표시가 나오는데 가운데 A라고 써 있는 거는 오토 하이빔을 설정해서 켜 놓았을 때 A가 켜지고, 앞에 차량 상황을 봐서 하이빔을 자동으로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처럼 이렇게 하이빔을 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스틱의 와이퍼, 하이빔, 또 깜빡이까지 이렇게 3가지가 합병되어 있습니다. 벤츠하고 똑같은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은 기어 레버인데요. 이쪽에 파킹 버튼, 이거를 한 번만 누르게 되면 파킹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주차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뉴트럴, 리버스 이렇게 기어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킹 모드에 있고요. 드라이브, 중립, 후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봤더니 이걸 왼쪽으로 아주 왼쪽 끝까지 밀어 놓으면 바람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살짝 오른쪽으로 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 송풍구에서 바람을 막고 싶다 할 때는 왼쪽으로 밀어서 닫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기판과 센터 스크린은 예전에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룸미러는 크기가 꽤 작습니다. 그래서 후방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후방 카메라를 항상 띄워놓고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 사각지대까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와 이 룸미러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운전을 하시게 되면 편리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센터 부분은 이 센터 스크린 바로 아래쪽에 선글라스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여기에 그 수납 공간이 꽤 큰데요. 손이 이렇게 꽤 들어갑니다. 네, 여기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컵홀더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립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컵홀더를 뭐 한 3개 정도까지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수납할 게 많은 분들은 여기에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컵홀더를 이런 식으로 크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고, 또 뭐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살짝 밀어주면 다시 닫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뒷부분이 이제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장하드를 여기에 두고 음악 들을 때 사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고, 이제 아이폰이 아닌 경우에는 USB 형식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여기에 이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테슬라 직원이 설치를 저 같은 경우는 해줬는데, 아마 말씀하시면 설치를 해줄 겁니다. 아이폰이 아니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한다면 안드로이드 폰에 맞는 충전 포트를 이쪽으로 설치를 해줄 겁니다. 여기에 이 충전 포트가 바로 이 뒤쪽 USB 포트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2개가 있는데 그 옆에 하나는 비어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악을 담아놓은 USB 스틱을 지금 꽂아놨는데, USB 스틱이라든가 외장하드를 사용할 수 있는 포트는 이 2개입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뒷자리에도 USB 포트가 2개가 있는데요. 그쪽은 충전만 가능하고 외장하드나 USB 스틱을 꽂아서 음악을 들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12V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C거 잭이 하나 있고, C거 잭 포트는 여기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차량에.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여기에 거치를 하게 되면 사실 스마트폰 화면을 운전하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 유저들 보면 이쪽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사실 스마트폰의 뭐 티맵이라든가 카카오 내비 같은 이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가장 훌륭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싶은데, 또 이 차량의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은 이 계기판에 띄워주기 때문에 이 계기판에 나오는 내비게이션의 화면은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길을 갈 때 이 스마트폰으로도 내비게이션을 실행하고, 또 기본 내비게이션도 실행을 해서 오디오는 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안내를 듣고 화면만 기본 내비게이션을 참조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 내비게이션 목소리 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목소리 이렇게 2가지가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길 갈 때는 스마트폰의 음성 안내를 듣고, 이 기본 내비게이션의 음성 안내는 여기서 음소거를 눌러주게 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화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단속 카메라도 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암레스트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씩 뭐 밀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또 컵홀더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컵홀더를 꽤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솔직히 여기에 이렇게 두면 운전할 때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 앞쪽에 주로 그 음료수라든가 커피 같은 거를 두는 게 더 편한 것 같고요.
이 암레스트를 별도로 이렇게 위로 연다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보통 차들이 대부분 여기 이게 덮개 구실을 해서 위로 열고 여기에 별도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모델 S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델 3를 보니까 이걸 열 수 있더라고요. 또 여기에 뭔가 수납할 수 있고. 그래서 모델 3가 모델 S보다 더 좋은 점이 벌써 두 가지네요. 네. 자, 그리고 그 조수석 시트가 있는데요. 어린이가 앞자리에 앉았다가 에어백이 터지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는 대부분 앞자리에 앉히질 않는데, 부득이하게 앞자리에 앉게 할 경우에는 앞자리 에어백을 꺼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손으로 눌러서는 잘 안 되는데, 좀 무거운 가방 같은 걸 두면 지금 여기 떴네요. 네, 동승자 다시 사라졌는데요. 네,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네, 떴습니다. 동승자 에어백 오프라고 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조수석 시트를 손으로 누르니까 여기 어린이가 탄 걸로 인식해서 에어백을 자동으로 꺼주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이쪽에 무거운 가방 같은 걸 올려놓게 되면 에어백이 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면은 참 세심하게 기능 구현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도어 부분이 디자인이 조금 색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 부분이 보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팔을 올리기가 참 편안합니다.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뭐 의도하고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왼쪽 팔은 여기에 올리고 오른쪽 팔은 뭐 대부분 하듯이 이쪽 오른쪽 암레스트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양손을 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한 손으로 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 양손을 다 쉬어서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델 S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이 있기 때문에 양손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양손을 올려놓고 오른손은 이렇게 암레스트에 팔을 올린 상태에서 살짝 핸들을 잡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손 다 놓고 이렇게 가다가 뭐 경고가 뜰 때 한 번씩 만져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운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양 팔을 이렇게 다 올려놓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원래 왼손을 이렇게 올리라고 만든 걸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의도하지 않게 꽤 편한 구조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버튼이 이 비상등 버튼과 글로우박스 열림 버튼,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고, 나머진 다 이 센터 스크린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점은 아주 테슬라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일반 자동차처럼 여러 가지 버튼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화려하게, 저는 사실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극찬하는 여러 가지 막 고급스러운 막 동물 가죽에 화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자동차들 봐도 왠지 그냥 너저분하다는 느낌밖에 안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심플한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이 저하고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아날로그 버튼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뭔가 기능을 업데이트 하려면 그 버튼들을 또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차를 교체하지 않는 한은. 근데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주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비상등 버튼이 너무 작아서 좀 불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유일하게 누를 수 있는 게 이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위치 기억도 쉽고, 지금은 현재 불편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글로우박스 열림 버튼. 글로우박스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수납 공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몇 가지 꼭 필요한 거 여기에 담으실 수 있고요. 닫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닫으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그 발렛 모드가 있는데요. 이 발렛 모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글로우박스가 잠기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차량의 최고 속도도 제한이 되고요. 몇 가지 기능들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발렛 모드에 두고 귀중품을 이 글로브박스에 담은 다음에 주차 요원한테 넘기게 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조수석적 시트도 운전석과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헤드레스트나 럼버 소프트도 운전석과 똑같이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뒷자리에 앉아봤습니다. 제가 앉은 상태에서 주먹 하나 정도 헤드룸이 있는 것 같고요. 레그룸은 주먹을 길게 했을 경우에 한 2개하고 조금 더 남는 정도. 물론 이 앞자리 시트를 어느 정도 뒤로 미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좁다는 느낌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뒷자리 시트가 꽤 일어서 있습니다. 그렇게 직각으로. 그래서 뒷자리가 별로 편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 럭셔리함 뭐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만든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뒷자리는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 운전자를 위한 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뒷자리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뒷자리에도 이렇게 라이트가 왼쪽과 오른쪽 2개가 있고요. 또 이 앰비언트 조명이 좀 어두워지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는 이 에어컨 송풍구가 2개가 있고, 그 아래쪽에 USB 포트가 2개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컵홀더 2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직물 시트의 느낌도 뭐 앞자리와 다르진 않고요. 그리고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이 뒷자리도 안전벨트를 꼭 매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자리 탑승하신 분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데 잠깐 갈 때에도 안전벨트를 매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안전을 위한 거니까 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뒷자리에, 아까 앞자리처럼 뒷자리에도 이 시트에 센서가 있어서 뒷자리에 사람이 있는데 벨트를 안 매면 그렇게 경고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뒷자리도 간혹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사람이 앉은 걸로 오해를 해서 계속 안전벨트를 매라고 알람이 뜰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짐을 놓고 이 벨트를 그냥 체결해 놓으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뒷자리 시트가 접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에 뒷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뒷자리 하나를 접을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백 같은 주로 긴 화물을 여기에 수납을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요. 하나로 부족하다면 이쪽에 2개의 시트를 또 이렇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캠핑할 때 이 뒷자리 3개를 다 접고 여기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실을 짐이 좀 많다면 이렇게 2개를 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뒷자리 3개를 다 접으면 이 화물 탑재할 수 있는 양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급스러움, 럭셔리함 막 이런 거보다는 미국 차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용성에 좀 더 주안점을 둔 것 같더라고요. 이 상당히 고가의 차량인데 뒷자리를 이렇게 접어서 화물을 많이 실게 할 생각을 우리나라 차량이라든가 독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가 좀 탑승했을 때 럭셔리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화물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실용성에 좀 더 중점을 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여러가지 버튼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전에 제가 이 계기판과 센터 스크린 설명해 드릴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만약에 소프트웨어 에러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 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은 이 계기판이
재부팅 되거든요. 그것도 해봤고, 또 이 조그 다이얼을 양쪽을 동시에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 센터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는데, 운전 중에 두 가지 다 해봤지만 운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다운돼도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이런 기본적인 조작은 컴퓨터가 완전히 다운돼도 아무 상관없이 운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운전 중에 무슨 사고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는 거는 전혀 필요 없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주행 중에 한번 이 양쪽 컴퓨터 두 대 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행 중입니다. 주행 중에 한번 센터 스크린 재부팅 그리고 이 계기판 컴퓨터 재부팅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센터 스크린도 꺼졌고요. 계기판 컴퓨터도 꺼졌습니다. 두 대의 컴퓨터가 다 재부팅 되는 중인데 뭐 운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뭐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스티어링 휠 돌리고 이제 계기판 컴퓨터가 켜졌고요. 재부팅이 끝나서 센터 스크린이 이제 또 켜졌네요. 제가 보니까 이 계기판 컴퓨터가 조금 더 빠릿빠릿한 것 같아요. 이 센터 스크린 쪽 컴퓨터는 조금 굼뜹니다. 재부팅 속도도 좀 더 느리고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컴퓨터가 다운돼도 양쪽 컴퓨터 두 대가 다 다운돼도 기본적인 이 차량의 운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오토파일럿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은 컴퓨터가 꺼져 있다면 쓸 수 없겠죠. 하지만 기본 기능은 문제없이 운전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버그라든가 컴퓨터가 갑자기 꺼짐으로 해서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차량의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다 정확히 말씀드렸는지는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잘 모르겠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공지사항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 매장에 가서 구경하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정이 안 돼서 실제 차량을 못 보신 분들은 제 메일 주소라든가 블로그 링크 이런 거는 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채널 정보에 보면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제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테슬라 직원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실제 오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차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전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측면은 제가 언제든지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